네, 안녕하세요. 펌문헤어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염색과 파마를 다 한꺼번에 해달라고 한 모델을 머리를 하게 됐어요. 너무 길어서 좀 자르고요. 모발은 굉장히 굵어요. 굵고 건강한 머리인데 1년 전쯤에 매니큐어를 한 적이 있대요. 근데 그게 다 빠져나가지 않고 일부분 있겠죠. 근데 염색을 할 때 얼룩해질 거라고 그랬더니 감안하겠다고 하네요. 염색 파마를 하면 손상이 돼서 너무 건조하다고 그랬더니 그것도 감안한대요. 안 해주면 딴 데 가서 할 거라고 그러네요. 그래서 그냥 양심의 가책을 별로 안 느끼고 그냥 염색과 파마를 다 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머리가 이제 길으니까 25cm 이상이 되면 3터치라고 제가 염색 영상 올린 게 있었어요.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바를 때는 두피에서 이렇게 건강하고 두꺼운 머리들은 많이 남겨놓지 말고 한 5cm 전으로 남겨놓고 바르시면 괜찮을 거예요. 그래서 저도 한 5cm 정도 남겨놓고 지금 3번 중에서 첫 번째를 바르고 있습니다. 5cm 정도 띄워놓고 바르시고 빗질 해주시고, 그 다음에 손으로 핸들링을 해주는 거는 뭐 손의 온도로 더 잘 들게 하는 것도 있고, 안 발라진 부분 손까지 다 발라지게 하기 위해서 핸들링을 해주는 거죠. 손으로 비벼주는 걸 핸들링이라고 해요. 근데 오늘 제 영상을 처음 보시는 분도 있기 때문에 분명히 있겠죠. 그래서 그걸 감안해서 또 제가 설명을 높아심에 또 다시 짚으면서 또 자세히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를 때도 좀 조심해서 바르셔야 되겠죠. 두 번째 이제 투터치 할 때는 두피에서 1cm 정도 띄워놓고 바르시면 되겠고요. 건조한 머리는 조금 더 띄워놓으셔도 되고, 이렇게 아주 건강하고 모발이 두꺼운 머리는 많이 띄워놓으면은 나중에 마지막 발랐을 때 시간을 좀 오래 걸리고 경계선이 뚜렷하게 바르시면 안 돼요. 두피 쪽에서는 조금 바르면서 뒤로 갈수록 더 많이 바르는 스타일로 바르셔야 되겠죠. 두피 쪽에다가 덩어리 갖다 턱 묻혀놓고 바르지 마시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두피에서 5cm 정도 떼놓고 다 발라주시고요. 그 다음에 10분에서 15분 정도 있으면 밤색빛이 나오는 게 보여요. 색깔이 조금 변하기 시작하면 그때 투터치를 바르시면 돼요. 지금 제 뒤쪽에 카메라가 있기 때문에 투터치에 다 바르는 것 같이 보이지만 탑 부분 위에서 보면 지금 0.5cm 정도는 띄워놓고 바르고 있는 거예요. 두피 쪽에 절대 바르시면 안 되고요. 모발이 굵기 때문에 제가 0.5cm 정도만 남겨놓고 바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 발라놓고 전체적으로 바르고, 또 이제 한 10분 정도 있으면 두 번째 발랐을 때는 두피 쪽에서 가까우니까 아무래도 조금 빨리 들겠죠. 그래서 한 10분 정도 있다가 밤색 빛으로 또 변하는 걸 보면은 이제 또 세로 체킹 하시면서 두피까지 다 발라주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두피는 바르고 5분 정도만 돼도 아주 밝은 머리가 아니기 때문에 다 색깔이 나와요. 끝에가 너무 안 나오면 5분 정도 열 처리하는 것도 추천드립니다. 근데 매니큐어 한 게 거의 남아있지 않아서 굉장히 잘 나왔어요. 얼룩도 안 지고 잘 나왔다고 굉장히 좋아하네요. 제가 보기에도 예쁘게 나왔습니다. 저는 11번 베이지 브라운으로 염색을 했습니다. 염색하고 바로 파마를 할 거니까, 그렇죠? 좀 크리닉 제품을 충분히 발라주고 있고요. 그 다음에는 이 열폼용 단백질 멀티펌을 바르고 있습니다. 열폼 직폼으로 하실 건데 좀 약을 그냥 그냥 멀티펌으로 쓰지 마시고 꼭 열폼 하실 때는 열폼용을 쓰셔야 돼요. 근데 처음에는 잘 모르니까 그럴 수 있죠. 그래서 또 이것도 한 번 더 짚어가느라고 설명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냥 일반 파마할 때는 일반 펌용을 쓰시고 열폼 할 때는 열폼용을 쓰실 걸 추천드립니다. 저는 세팅할 때 12개 전후로 다 말고 있어요. 그리고 지금 이렇게 위에 염색하고 밑에만 말 때는 핀셋으로 위로 꼽아버리면 파마 안 할 부분에 약 바른 머리가 턱 올라가 앉아 있는 거죠. 그렇죠? 다 묻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손상이 아무래도 되겠죠. 파마도 안 할 건데 위에다가 파마약 바른 머리를 올려놓으면, 그래서 옆쪽으로 꼽고 하는 거를 또 생각해 보시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죠. 그죠? 저는 이 머리는 전체적으로 한 10개 정도 와인딩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에스컬이 좀 강하게 나왔으면, 굵게 강하게 나왔으면 좋겠다고 그래서 너무 끝에만 했더니 빨리 풀린다고 그래서 저는 한 3바퀴 반 정도 와인딩을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층이 조금 많이 있는 편이라서 밑에 기른 부분엔 3바퀴 반 말겠지만 맨 위에는 3바퀴가 안 돌아갈 거예요. 2바퀴 반 정도 말게 될 겁니다. 그러면은 그 위에서는 굵게 에스컬이 한 번 반 정도 나오는 컬이 될 거예요. 좀
본인이 원하는 컬이 그 정도에서 이제 나오길 원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은 이렇게 말아주시면 돼요. S컬 조금 더 나오게 해달라고 굵게 할 경우에. 저 같은 경우 로케 제품 지금 19호로 와인딩을 하고 있습니다. 19호가 일반 노트로 치면 1호하고 거의 비슷해요. 그래서 일반 펌을 하시면은 시간만 조금 더 두시면 될 거예요. 지금 이 머리는 건강하고 굵은 머리지만 염색을 했잖아요. 염색을 하고 바로 파마를 하는 거기 때문에 시간을 짧게 두셔야 돼요. 저는 10분 둘 예정입니다. 그래서 파마 말고 나서 10분, 이따가 중화제 10분, 그래서 20분이에요. 파마 마는 것도 몇 개 안 마르니까 10개 마르니까 시간 10분 안 걸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금방 처리하게 되는 거죠. 와인딩하고 10분 있다가 중화하고, 중화도 과수중화제니까 10분, 그죠? 중화도 과수중화제는 10분이죠. 이제 불엄산 같은 경우 15분에서 20분 정도 있을 수 있지만 요즘은 거의 다 과수중화제죠. 그러니까 10분 오버타임 하시면 머리 건조해지시고 안 좋으니까 오버타임 절대 하지 마시고요. 양쪽 옆에는 2개씩, 제가 전체 10개 한다고 했잖아요. 뒤에는 6개 말았고요. 그러니까 양쪽 옆에 2개씩. 이 모델은 앞머리가 시스루백만 있어요. 시스루백은 뭐냐면 비치듯이 아주 가늘게 앞머리를 남겨놓은 머리를 이제 시스루뱅이라고 하죠. 그렇기 때문에 앞머리가 거의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앞가르마 타가지고 절반 정도에서 양쪽에 2개씩 와인딩 합니다. 근데 앞에가 무거운 뱅이 있는 사람 같은 경우 삼각 파트를 해서 앞에가 무겁게 뱅이 있으면 사이드 머리가 되게 양이 적어요. 그럴 때는 19호로 1개만 와인딩 하셔도 돼요. 근데 이 모델 같은 경우는 시스루백만 있으니까 앞머리가 거의 없는 것 같으니까 나눠 놓으면 양이 많죠. 그래서 2개로 와인딩을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중간에다 고무줄이 이렇게 걸리니까 자국이 보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게 신경 쓰시는 분들은 꼭 꼬지를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꼬지를 해주시고 10분 꼭 있으시고, 일반 파마를 하실 때는 좀 시간을 한 20분, 25분 정도 이따 테스트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전 정확하게 10분 있다가 중화제를 바르고 있습니다. 염색하면서 하는 사람들은 파마 말기 전에도 클리닉 제품 손상 안 되게 영양 많이 넣어주셔야 되겠고요. 중화제 하기 전에도 pH 밸런스 뿌려주시고 하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염색도 굉장히 자연스럽게 만족한다고 하는 색깔. 근데 컬도 굉장히 10분 있었는데 탄력 있는 S컬이 완성됐습니다. 그래서 에센스 바르고요. 리버스 방향으로 찬바람으로 말렸습니다.